잠만 자면 어떡하니? 3박 4일 또 디비져서 잠만 자겠구나. 남의 말을 쫓아가지 말고 내 마음의 목소리를 쫓아가는 게 낫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오늘은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불면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수면은 제일 못 잘 때를 따라가게 마련이에요. 내가 매일 새벽 3시에 잠이 들었어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랬건 아니면은 이제 월드컵이 시작이 되어서 매일 경기를 봤든지 그러다가 갑자기 12시에 자려고 하잖아요. 우리 뇌는 새벽 3시까지 잠이 안 오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매일 새벽 3시쯤 잠을 자서 오후 1시에 일어나는 수면 습관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밤 12시에 자야 되겠다? 절대로 3시까지 잠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저희 교대 근무자분들이세요. 어떤 분은 하루는 밤을 새우고 그런 다음에 이틀 쉬었다가 그 다음날 근무하게 되면은 괜찮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되면은 점점 잠을 갖다 못 자는 날에 따라가게 돼요, 수면이. 그래서 교대 근무자 분들께서는 잠 못 자는 당직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3, 4일 밤을 새워도 금세 잠을 자게 되는 분들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방법을 말씀드려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될 것 같잖아요. 반대입니다. 잠은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이 잠이 드는 시간을 지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만약에 매일 새벽 3시에 자서 오후 1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 해야 되는 1차 방법은 뭐냐? 알람을 오후 1시에 맞춰놓고 1시보다 절대로 더 늦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점점 일어나는 시간이 1시가 1시 반이 되고 1시 반이 2시가 되고 2시가 2시 반이 되잖아요. 잠이 드는 시간이 새벽 3시가 3시 반이 되고 새벽 4시가 새벽 5시가 되고 아침 7시가 돼야지 잠이 드는 거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서 습관을 바꿔야지 하고 매일 오후 1시에 일어나던 분이 아침 7시에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 밥 먹고 나서 10분 있다 다시 잡니다. 오히려 오후 1시에 일어나던 거를 오후 2시에 일어나는 거로 스스로도 늦춰버리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알람을 갖다 오후 1시에 맞추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오후 1시에는 알람 없이도 거뜬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알람을 12시 반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 4, 5일 지내잖아요. 알람 없이도 12시 반에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12시로 땡기는 거예요. 물론 오늘 30분 땡겼다 그래서 내가 그거를 오늘 밤부터 당장 30분 일찍 자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서서히 땡기다가 보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사정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시에 일어나는 거로만 바뀌잖아요. 어떤 날 갑자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일어나서 나가게 되지 약속을 못 지키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분이 만약에 나는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새벽에 잠이 안 와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참 죄송하지만 우울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계절을 타고 악화되는 일종의 계절과 관계되어 있는 계절성 불면증이라는 의학용어는 없지만 제가 말을 창작한다면 계절성 불면증이 있으신 겁니다. 그럴 때는 치료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요 그냥 6개월에서 1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다 보면은 저절로 괜찮아지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게 되시면은 한 달 안에 70%의 확률로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잠을 자기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오늘 일찍 잠을 자고 싶어. 그래서 매일 잠자는 약을 갖다 본인이 잠을 자려고 눕는 10시쯤 복용하세요. 그러나 맨날 잠은 새벽 3시에 오세요. 그런 다음에 왠지 예전에는 새벽 3시에 자서 1시에 일어났는데 10시에 수면제를 먹고 나서는 아침 7시에 꼭 깨서 불쾌하게 있다가 또 잠을 자게 돼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아무리 수면제가 강력하더라도 계절을 주기를 갖고 혹은 내 몸 안에 수면 주기가 바뀌어서 새벽 3시에 잠이 들게 되어 있는 거를 갖다 수면제가 막 당겨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요. 눈은 감기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자꾸 뭐를 먹게 돼서 살이 쪄요. 그럴 때는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매일 새벽 3시에 잠이 들잖아요. 2시 반쯤 수면제를 드세요. 그러면 30분은 잠이 오는 시간이 당겨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괜히 10시에 수면제를 먹기 시작하게 되면은 오히려 나는 옛날에는 3시부터 1시까지 푹 잤는데 왜 아침에 수면이 엉망이 되느냐, 자다 깨다 하면서 그거는 수면제 약기운이 8시간쯤 지나서 혹은 4시간쯤 지나서 떨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수면의 깊이가 확 얕아지게 되는 거예요. 텔레비 보다가 잠을 늦게 자는 일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저도 어저께 블러드 나이프라는 영화를 보느라고 새벽 3시에 잠이 들었습니다. 저도 텔레비 보느라고 잠을 못 잔 거지요. 저도 재미있는 시리즈가 있으면은 몰아보느라고 2, 3일 동안 새벽 3시에 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면증이 있을 때 텔레비를 켜놓게 되면은 조금 더 늦게 자게 되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잠은 안 오는데 도대체 시간은 가지 않고 텔레비 켜놓고 멍하니 있다가 보면은 최면에 걸린 듯이 잠이 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고 적막한 가운데 잠을 자려 그러면은 오히려 잠이 안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켜놓으면은 일찍 자지 못한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뇌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과연 TV만 껐다 그래서 잠을 자게 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극히 일부인 분은 오히려 TV를 자그맣게 틀어놓고 빛도 아른아른대고 귀에 뭔가 소리도 소곤소곤 들리게 되면은 그게 조건화가 돼서 잠을 자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늦게 자게 되는 경우에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TV이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범인은 TV가 아니라 내 안에 불면증이 범인이고 오히려 TV는 불면증 동안에 잠이 안 오는 죽음에 준하는 고통을 갖다 내가 견디게 하는 도구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분은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내가 아닌 남들이 보기에는 다 내가 텔레비를 못 봐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나 남들이 아닌 내 마음속은 압니다. 나는 TV라도 보니까 보다가 잠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 남의 말을 쫓아가지 말고 내 마음의 목소리를 쫓아가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TV 보면서 잠을 못 자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럴 때는 오히려 내 안의 불면증을 갖다 치료하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내가 늦게 자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학생이냐 학생이 아니냐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머님들은 진짜 죄송하지만 공부하지 않는 시간은 다 노는 쓸데없는 시간에 해당되게 됩니다.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갑니다. 이제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에 갑니다. 아이는 스마트폰 출장하는 것 같지만 학원 수업하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거지요. 그러고 학원이 끝나고 집에 오게 되면은 버스 안에서 합니다. 기껏 해봐야 30분 하지요. 그리고 집에 도착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많은 아이들이 10시나 10시 반쯤 도착합니다. 그러고 나서 11시에서부터 새벽 1시까지 스마트폰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님, 어머님, 스마트폰을 갖다 일을 위해서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하면서 동영상 보고 카톡으로 잡담하고 게임하는 시간에 비하면요, 우리 부모님보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적게 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하느라고 조금 늦게 자더라도 우리 아이가 아침에 번쩍 일어나서 학교에 간다. 혹은 번쩍 일어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깨우면 일어나서 지각하지 않고 학교에 간다. 그러면 엄청나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인들의 경우에는 달라지게 됩니다. 성인들의 경우에 만약에 내가 피곤하지도 않고 내가 마음이 우울하지도 않고 밥도 너무 지나치게 먹거나 적게 먹는 것도 아니고
집중도 잘 되고 하루하루가 기쁜데 스마트폰 하느라고 늦게 자서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하면은 그거는 순수하게 스마트폰 때문에 늦게 자게 되는 거겠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 결심합니다. 오늘은 안 하리니.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인간은 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꼭 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잠을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갖다 상자 안에 넣고 자물쇠로 잠그고 상자 안에 넣고 자물쇠로 잠그고 한번 자야지 하고 10개 상자 안에 스마트폰을 넣는다 그러면요. 스마트폰을 하려고 하다가도 10개 자물쇠를 계속 풀다가 보면은 내가 한심해져서 안 하게 되는 거지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물리적 환경을 갖다 구축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고 직장에서 낮이 약간 멍한 정도다 그러면요. 나한테 그 정도 기쁨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경우는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 경우는 뭐냐? 스마트폰 때문에 늦게 자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불면증이 와서 늦게 자다가 보니 스마트폰을 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불을 끄고 눕게 되면은 5만 가지 잡생각이 들면서 108번뇌가 몰아닥치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하지 않고 누워있으면 그 108번뇌가 우리가 삶을 갖다 왜 살아야 되나 생각하는, 인간은 어차피 죽는데 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라는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우리를 밀고 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스마트폰이 불면증을 갖다 도와주는 도구가 되는 거지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을 안 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새벽 4시에 자던 게 그냥 3시 반쯤 30분 당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눈이 약간 가물가물 잠기면 그만두는 거지요. 그러나 요새 일도 너무 안 되고 스트레스도 받고 오후 한 4시까지는 멍하다가 회사 끝날 6시에 정신이 좀 들고 그런 다음에 안 마시던 술도 찾게 되고 사랑하는 연인이나 배우자도 티격태격 안 하던 싸움도 하게 되고 왠지 자꾸 내 못난 것만 보이고 그럴 땐 죄송하지만 우울증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위로를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우울증 자체를 치료하셔서 스마트폰 위로가 필요 없는 나의 뇌의 상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술은 과학적으로 보면 좋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실제 상황을 접하게 되면은 끊으라고 하기도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과학적으로 술은 이런 효과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매일 소주 2~3병을 마시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온몸이 골병이 들어서 못 마시잖아요. 잠을 못 잡니다. 금단 증세로. 잠만 못 자면 되는데요. 막 온몸이 불안해져요. 가슴도 두근대고, 걱정도 많아지고, 식은땀도 나지요. 그러다 자다 말다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꿈이 너무너무 생생해요. 그래서 여러분, 술은 매일매일 마셔도 문제이지만요. 가끔 잘못 끊어도 문제가 돼요. 어떤 분이 매일 깡소주로 3병씩 마시는 거로 한 10년 살아오셨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한 3일째부터 격심한 불면증에 사로잡혀요. 그러다가 그 중에 어떤 분은 한 닷새쯤 되잖아요. 냉장고 문을 여시고 이렇게 소변을 보신 다음에요. 본인은 그거를 화장실로 착각하시지요. 그러고 또 2~3일 지나게 되면은 글쎄 여기가 자기 집이라 그래요. 자,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 우리는 진전선망이라 그래요. 술을 먹던 분이 갑자기 끊게 되면은 그 중에 아주 극히 일부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을 헷갈리는 선망 증세가 오면서 낮과 밤이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혈압도 흔들려요. 빨리 그때 비타민 B1과 비타민 B12를 보충하는 치료를 하지 않잖아요. 이 선망이 지나간 다음에 알코올성 치매가 생겨요. 그러면서 걸음걸이도 달라져서 앞으로 자꾸 꼬꾸라지려고 하게 되지요. 물론 1년 정도 지나면 70% 정도에선 회복이 되는데 100% 과거의 인지기능으로 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이 술 끊어야지 했다가 3일째 도저히 식은땀 나고 못 견디겠다고 먹잖아요. 넌 의지가 약해 라고 비난하면 안 돼요. 그때 계속 끊다가 보면은 알코올성 치매라고 불리는 베르니케 콜사코프 증후군이 생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술을 매일 먹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술을 매일 먹는 날도 계속 수면의 깊이가 얕아서 더 자다 깨다 하지요. 그래도 결국은 덫에 빠져버려요. 안 먹어도 못 자고
먹어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병원에서 약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술을 끊는 게 제일 낫지요. 그러나 안 마시던 분들이 매일매일 술을 먹고 잠을 자게 되는 건요, 진짜 죄송하지만 그 대부분의 이유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이 되게 되면은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술을 드시게 되시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어요.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을 못 먹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음료수만 마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떡볶이만 먹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케이크만 먹을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술만 넘어가요. 우울증인 분들이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입맛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 중에 일부인 분들은 술을 매일 마시는데요. 글쎄 평소에는 찾지 않던 막걸리만 매일 3개씩 마셔요. 막걸리 열량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론상은 술을 끊어야 되는데 술을 끊기가 어려운 거지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지 술을 끊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을 끊어야지 결심을 하잖아요. 술을 끊는데 도움이 되는 항갈망제를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한테 우울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평생을 알코올 중독자하면서 사셨거든요. 여기서 제가 사실은 우울증이셨어요. 살아남으려고 드신 거지요. 그러면은 막 우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늦잠을 자게 되는 원인이 계속 수면 주기가 뒤로 밀려서 늦잠을 잔다. 그러면요, 그냥 우울증이라든가 알코올 중독 같은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들은요, 나중에 또 아침에 일어나야만 되는 일을 하게 되면 일찍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없는 어떤 행동을 단지 좋은 습관이라는 거를 지키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 강박인 거지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아침 7시에 일어나도 되고 10시에 일어나도 되고 오후 2시에 일어나도 될 정도로 난 지금 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굳이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거를 건강한 생활이야 라면서 억지로 해야 될까?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일종의 강박이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만든다. 저는 그러면 이거는 개인에게 강박이 있듯이 사회에도 강박이 있다고 생각해요. 낮잠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늦게 잠이 드는 쪽인 사람이 있어요. 밤에 불이 나잖아요.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늦게까지 안 자고 있다가. 산사태가 일어나도 잘 살아남아요. 결국은 뭐냐? 남들보다 화다닥 잘 깨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늦게 자고 그런 다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찍 일어나잖아요. 늦게 잔 거를 낮에 기회가 될 때 보충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타면서도 자고 버스 타면서도 자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일찍 일어나게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뇌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이 늦게 자게 되는 뇌를 갖고 있고 어떤 한 마을이 있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 보초를 서는데 쓸모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도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갖다 저장하는데 쓸모가 있고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습관이 그냥 원래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어나서 낮에 한번 낮잠 잔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나의 일상생활을 방해하지 않고 내가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낮잠도 되고 늦잠도 되고 몰아서 자는 잠도 되고.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면서 견디지 못하겠다. 그때는 우리가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내 수면 주기를 바꾸는 치료를 받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남들한테 얘야 낮잠 자지 말아라. 늦잠 자지 말아라. 주말에 잠만 자면 어떡하니? 라고 얘기할 권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의 낮잠 잔 권리, 늦잠 잘 권리, 몰아 잠잘 권리를 갖다 침해하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세상에서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치면 잠이 오는 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고 일어나잖아요. 왠지 모르게 해결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런 느낌을 받느냐? 자는 동안에 몸도 나아지지만요. 꿈꾸면서 열심히 해결을 하거든요. 구체적 해결은 아니지만 꿈을 꾸면서 정서적 해결을 우리가 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사람한테 잠 많이 잔다고
게으르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잠은 그냥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원하는 정도 잘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일찍 자야 된다. 꼭 일찍 일어나야 된다 하는 사회적 강박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였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